오늘부터 한국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사실상 통금에 들어갑니다.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시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올림픽 개막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도쿄에서 네 번째 코로나19 긴급 사태가 발효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미치고 있는 영향에 대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델타 변이가 지금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제 강한 전파력과 전염성을 띈 걸까요? 네, 최근 WHO 같은 경우에는 델타 변이와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104개 국가에서 확산이 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1,300명이 신규 감염자가 나오고 있는데 이 중에 3분의 1은 이런 변이체라고 합니다. 바이러스도 세대 교체를 하는데요. 적자 생존이라는 가혹한 자연 환경 속에서 경쟁에서 이겨낸 그 돌연 변이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전보다 더 감염력이 높고요. 또 방어력도 대단하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변이체로는 영국의 알파, 그리고 남아공의 베타, 그리고 브라질의 감마, 인도의 델타뿐만 아니라 최근 무서운 그 치사율을 보이고 있는 페루를 중심한 남미의 람다가 있습니다. 이것 중에서 델타나 람다 같은 경우에는 전염력이 기존보다는 60에서 100% 정도 강한데요. 이 중에서도 이제 앞으로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이런 다양한 변이체들이 모이게 됐을 경우에는 세균 배양기처럼 새로운 변이가 탄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알파벳 순으로 변이체를 매기게 되는데요. 앞으로 나오는 변이체는 입실론, 이오타, 카라, 제타, 세타뿐만 아니라 오메가까지도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추가적인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더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거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델타 변이가 급속히 확산이 되다 보니까 영국에서도 다시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다시 또 권고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동향은 어떤가요? 네, 현재 네. 그 람다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 남미 지역이 가장 심각한데요. 네. 10만 명당 583명이 사망자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이 이제 유럽에서 번지기 시작한 델타인데요. 방역의 우등생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 같은 경우에도 백신 접종률이 무려 70%에 달합니다. 하지만 미접종층이죠. 젊은 층, 이슬람교도,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해서는 현재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고 있고요. 이 때문에 5월까지 영국에서는 하루 1,500명 정도의 신규 감염자가 발생했는데 현재는 2만 명 이상 지금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6월 달에 있었던 G7 정상회담 그리고 6월 달부터 시작되어 있는 2001 유로 축구 경기가 계기가 됐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때문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 델타주의 그 비율이 무려 50%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사회 정상화를 선언한 미국 같은 경우에도 현재 2만 명 정도가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고요. 특히 델타 변이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는 접종률이 낮은 지역이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미시시피, 루이지애나, 엘리바마, 아칸소, 테네시, 버지니아, 사우스캐롤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확산이 되고 있는데 계절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9월 말에서 10월 같은 경우에는 감기 환자가 급증하기 때문에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확산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또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경고가 나오고 있고 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 건지 이렇게 좀 최근에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에서는 올림픽을 강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런 것들이 궁금하네요. 네, 도쿄도 같은 경우에는 그 신규 확진자가 현재는 하루에 1,000명 정도가 발생을 하는데요. 일본의 그 의학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제2기간에는 2,000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도쿄도 같은 경우에는 7월 8일부터 8월 22일까지 네 번째 비상사태를 선언했는데요. 필요한 그 외식업체 같은 경우 특히 생활 필수품을 다루는 지역을 제해놓고서는 전부 적격 없어는 지금 문을 닫은 상황입니다. 문제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대책으로 77조 엔을 썼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작년에 GDP는 22조 엔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뭐 올림픽 이후에도 여객이라든지 음식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45조 엔 정도의 그 규모인데 이게 직격탄을 받게 되고요. 또 재정 부담뿐만 아니라 또한 그 16조 엔이 투자됐던 뭐 경제 구조 구축 사업이라든지 디지털 혁신 산업 그리고 국토 강인화 사업들도 모두 중단이 되기 때문에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큰 영향을 받지 않나 보여집니다. 또 정치적으로 10월 22일 날 우리나라 총선거 같은 중요한 선거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아무래도 집권당이 참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올림픽을 절대 멈추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본의 올림픽 얘기까지 저희가 들어봤고요. 전 세계적으로 전파력이 강한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이 되고는 있습니다. 화이자 쪽에서는 이제 부스터샷 얘기까지도 언급이 되던데 이 확산을 막을 만한 대책들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이 좀 언급이 되고 있을까요? 네,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접종 후 6개월부터는 아무래도 면역력이 급속도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뭐 현재까지 가장 좋은 방법은 한 번 더, 세 번째 백신을 접종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서 최근 발표된 의학 논문에 따르면은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예방 효과가 변이체에 대해서는 64%까지 크게 낮아졌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백신과 관련돼서 업데이트 버전을 내놔야지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화이자 그리고 독일의 바이오엔테크 같은 경우에는 변이체를 막기 위해서 부스터샷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빠르면 8월부터 인산 실험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세 번째 주사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의 면역력을 무력화시키는 중화체가 5배에서 10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런 중화체가 높아진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백신 접종 후에 80% 사람들이 후유증을 앓고 있는데 후유증이 더 심각해질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면서 수도권을 기준으로는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가 오늘부터 이제 시행이 됩니다. 백신 접종률이 아직까지는 30%좀 불과한 상태인데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네, 최근 올해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신흥국 통화 같은 경우는 무척 강세를 보여왔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와서 델타 변이가 확산되고 있는 나라, 그중에서도 방역 단계가 계속 높아지는 나라 같은 경우는 경제 정상화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 압력을 좀 받으면서 통화 가치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그리고 남아공 그리고 러시아 통화가 대표적으로 절하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주식 매도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변이체가 확산이 됐던 7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서 주식시장의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1조 6,582억 원을 매도를 했습니다. 또 국제 신용평가사들 같은 경우에는 콜롬비아를 비롯해서 남미 국가에 대해서 신용 등급을 지금 계속 떨어뜨리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접종률이 50% 이상 나라들,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이라든지 UAE 그리고 동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기 회복이 빨라지기 때문에 신흥국 안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돌연변이 변이체를 막지 못한다든지 그리고 접종률이 50%를 밑돌 경우에는 아무래도 현재 외국인의 순매도는 계속될 수밖에 없고 신용 등급 하락뿐만 아니라 환율이나 금융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접종률을 높이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백신 보급이 또 상당히 중요한 시점인 건데 근데 이제 델타 변이가 굉장한 감염력을 가지고는 있지만 또 사망률이 높지 않은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소장님? 네, 백신의 기본적인 성격 같은 경우에는 치사율이 높으면 전염력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앞으로 영구적인 후유증을 겪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코로나 환자의 80%는 한 개 이상의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완치가 되더라도 탈모라든지 만성 피로증을 겪게 될 수 있고요. 또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또한 심장이 좀 벌렁거리는 현상도 나오게 되고요. 폐 상흔뿐만 아니라 몸이 부어오르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델타 변이가 델타 플러스
그리고 더한 강한 그 전염력을 갖고 있는 변이체로 발전을 했을 경우에는 이런 그 돌연 변이가 인간 세포에 작용하면서 면역력을 급속도로 떨어뜨릴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측면에서도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확진자 안정 여부가 중요한 구간인 만큼 오늘 관련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